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이 물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도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다육이는 물을 많이 안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육이를 이제 많이 키우고 계실 텐데, 이 말은 때로는 이제 맞기도 하고, 때로는, 좀 틀린 말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엽식물들은 물을 주면 그때 바로 이제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서 잎이나 이렇게 뭐 줄기를 성장을 시키는데 이 수분을 다 이제 소모를 하는데 다육식물은 물을 먹었을 때 워낙 이제 건조한 이런 사막 기후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품종의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으면 저장을 해 놓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그래서 줄기나 잎장에 통통하게 이제 물을 이제 먹고 물이 없는 이런 시즌을 대비해서 이제 몸 안에 물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해 놓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식물들과 키우는 방법이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육식물의 물 관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 이게 마르지 않은 수분 때문에 뿌리가 썩고 무름병으로 이게 이제 전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기를 타고 이런 다육이들이 좀 많이 죽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육식물도 이제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는 이제 맞지만, 물 주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을 자주 주는 것과 많이 주는 것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자주 주는 것은 소량의 양이라도 이 화분에 있는 그 흙이 잘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뭐 한 2, 3일 안에라도 요 안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이 다육이가 수분을 다 흡수를 하고 흡수한 이런 수분은 줄기나 잎장에 이제 통통하게 물을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주고 난 뒤에 뭐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이 다육이들은 이 다육이들이 필요한 모든 물들을 흡수하고 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쓰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소량의 물을 줬다고 해서 물을 또 주거나 물을 며칠 후에 또 주거나 하면 이 그 화분 안에 있는 이 흙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육이는 물을 계속해서 준다고 해서 계속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흙 안에 수분이 계속 있는다는 것은 이 뿌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안에 이제 수분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바이러스균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량의 물이라 할지라도 자주 주는 것보다 이 다육이들은 이렇게 충분히 목이 말랐을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흙이 적셔질 수 있도록 이제 주는 물 주기법이 이제 저면관수이지요. 상면에서 주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흡수시키며 모든 뿌리가 다 촉촉하게 물을 또 빨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또 제공을 해주는 거고 또 내가 때로는 이 다육이의 물마름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또 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좋은데 저면관수는 이제 뭐 화분의 높이 또 화분의 크기 다육이의 품종 물마름의 정도 또 대품이냐 소품이냐에 따라서도 이 물을 이 저면관수를 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마름이 좀 심해서 충분히 물을 줘야 된다고 하면 뭐 반나절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목이 말랐던 다육이들을 한꺼번에 물을 이제 많이
줬을 경우에 그 이후의 관리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물마름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통풍이랄지 또 물을 먹은 아이들은 충분히 또 햇볕을 직광이 아닌 약간 그래도 이제 간접적인 햇빛이라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게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을 충분하게 물을 적셔 주었을 때는 이 날씨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람도 좀 충분히 있으면 더 좋고요. 맑은 날씨가 최소한 3, 4일 정도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그 시간에 이 저면관수 혹은 이렇게 충분하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아이들은 지금 물이 고픈 아이들을 제가 좀 데리고 와봤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마디바입니다. 한창 이렇게 예쁘게 이제 물이 이렇게 들면서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입장이 조금 쪼글거려지는 그 느낌이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이 좀 말랑거리고 있고요. 또 화이트 그린이 또 천대전송은 물이 조금 많이 고픈 상태예요. 천대전송은 또 물이 좀 많이 고픈 상태여서 제가 이제 저면관수로 물을 줄 거고요. 이 아이는 이제 엘리자베스 아이인데요. 꽤 물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장이 아주 말랑거리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오늘 저면관수를 해주려고 이제 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괜찮아서 오늘 저면관수를 해줄까 싶었는데 앞으로 한 3, 4일 그 날씨를 보니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면관수를 하고 나서는 충분히 2, 3일 동안은 맑은 날씨를 보여야 좀 걱정 없이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지금 저면관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저면관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기 전에 혹시라도 물주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잠깐 카메라를 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거리대나 이제 뭐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뭐 노지에 있다면 햇빛과 바람으로 살균도 되고 또 비를 맞거나 물을 많이 먹었어도 충분히 이제 통풍을 통해서 흙의 마름도 빠르고 이제 뭐 그런 환경이 되니까 걱정 없이 물을 줄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실내 베란다 안에서 충분하지 못한 바람 또 충분하지 못한 햇빛이 다육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걱정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물을 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그 실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고 분갈이 하실 때 워낙 이제 이런 뭐 옷자람이나 다육이를 좀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 마사 비율을 많이 높여서 이제 다육이를 심어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물을 주다 보면 굉장히 물 빠짐이 빨라서 내가 충분히 상면에서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육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화분 안에 들어있는 흙이 특히나 이렇게 물 빠짐이 많이 되어 있는 화분으로 이 아이들을 좀 심어 주셨다면 저는 이제 저면관수를 추천을 하고요. 혹시라도 좀 공간의 제약이나 저면관수가 좀 어렵다면 이런 아이들 물 빠짐이 잘 되는 흙으로 심어준 아이들은 충분하게 물을 상면에서 주시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한 번 물을 주시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한 번 물을 주시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물을 주시면 훨씬 더 이제 휴면기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단수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실 때에는 조금씩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는 목마름이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리셨다가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하고요. 또 물을 많이 주고 났을 경우에는 또 물마름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통풍과 햇빛에 잘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사가지고 왔을 때 그 예쁜 로제트 얼굴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시 내 다육은 또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